네, 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이오 유체공학 수업은 리빙 시스템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이동 현상론에 대한 개론을 굉장히 얕고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다루는 그런 그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이동 현상론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낯설 것 같은데요. 크게 열 전달, 유체 전달, 물질 전달 이렇게 세 가지를 한 3분의 1씩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고요. 중요성은 사실 그 저희 몸속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체, 물질, 열 전달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회로 나가서 연구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뭐 의료 기기를 개발을 하든 치료제를 개발을 하든 이런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조금 잘 이해를 해야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신다고 했을 때 치료제가 몸속으로 전달이 되는 것도 물질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좀 그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되게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네, 꼭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체, 물질, 열 전달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그 타 학과에서는 유체역학, 뭐 열역학, 물질 전달 이게 과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되게 깊게 배울 수도 있는 과목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 학과 특성상 거기에 대한 되게 기초 지식들,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그런 개념들만 조금 추려가지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속에 그 혈액이 되게 몸 전신을 도는 시스테믹한 유체의 흐름이고, 또 기관지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이제 유체로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내부 장기들에도 그런 되게 작은 유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몸이 37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세포들이 계속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열이 전달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말 리빙 시스템스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 수식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물질 전달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혹은 생산이 됐을 때 그게 확산이 되고 또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가 앞으로 다른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식들과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조금 구체적으로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 제 생각에는 선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바이오민 내공학과의 생체 역학 수업이랑 바이오공학의 물리적 이해, 그런 과목들이 미리 들으면 좋거나 혹은 연계가 되는 과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세 과목이 그 내용이 엄청 많이 겹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 과목들을 이렇게 좀 두루 들으시면서 좀 그런 물리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다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유체공학 수업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학 수업이다 보니까 식을 위주로 이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식들이 대부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새내기 과정 때 기본적으로 듣는 수학 과목이나 아니면 물리 과목들에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들을 사실 다 배우셨을 텐데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기본 지식 소양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정도만 알면 따라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완전 물리 과목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뭐 이제 풀이를 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었고 이 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대충 이제 어떤 종류의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흥미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와 수학이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뭐 공대생들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물리랑 수학이랑 좀 가깝다고 혹은 자신이 있다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식은 되게 간단하게 그게 유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유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혹 좀 따라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천천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도 과정을 사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저나 TA 수업 조교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끝에 마지막에 한 10분, 20분 정도 그룹 디스커션 시간을 제가 학생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룹 디스커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교수님한테 저한테 모르는 거를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조금 모르는 것들을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기말고사 이제 직전에 있는 팀 프로젝트 준비를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중에 있는 그룹 디스커션 시간을 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수업 특성상 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수업 자료에다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비슷한 예제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가고 어떤 식을 쓸 건지만 잘 이제 디파인을 하면 대부분 문제는 이제 쭉쭉쭉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